음료 자체가 주는 그런 그리고 내면을 때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기 중에 파장이 귀로 들어와서 나를 울리고 웃기는 것일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날로그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것이 주는 아주 딱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그런 결과물들에 되게 흥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아주 가장 작은 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점이 이동을 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게 소리가 되고, 만약 점과 점들이 만나면 화음도 될 수 있고. 음악은 정말 비밀스럽고 그 안에 무궁무진한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작곡가 이윤경입니다. 제가 이제 유학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벌써 25년 정도 됐을까요? 근데 그때는 저라는 존재는 좀 낯선 존재였던 것 같아요. 음악하는 사람이야? 미술하는 사람이야? 저는 갈등하지 않는데 저를 보는 분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셨던 경험을 초기에 좀 했었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말이 없고 수줍은 편에 속해서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조금 숨어 있는 그런, 요즘 MBTI식으로 얘기하면 I 쪽이었는데요.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가서 어딘가 벽을 치고 와서 반사되면서 이제 누군가의 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레이저 광선이 움직이듯이 그런 소리가 막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한 분들이 있어요. 스트링 리액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보통 관객들은 소리의 객체가 되잖아요. 감상자로서 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면은 어디다가 할까? 이 사람들이 들어온 동선을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동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동선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센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럼 센서에서 자극을 받아서 그것이 피아노에 설치된 것으로 전달을 하면 소리가 나는데, 들어오신 분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선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화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누군가 여길 지나갔을 때 소리가 났을 때 재밌다 해서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따다다다닥 계속 같은 음이 반복할 수도 있고, 각자가 이 공간 안에서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공간 안에서 그가 또는 그녀가 와서 직접 경험을 하고 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그 순간에서는 그가 작곡가고 연주자고 되는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뭐 대단한 향수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한국의 소리가 굉장히 그립잖아요.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절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산사에 가서 들을 수 있는 목탁 소리도 있고, 저는 약간 이렇게 둔탁하지만 종소리 같은 저 뒤에 이렇게 둥그렇게 쓱 퍼지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그리웠어요. 스트링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들으면 사실 현악 작품 같은데 피아노 작품이에요. 제가 피아노의 현악기적인 특성에 이제 매료되어 있을 시기에 작곡을 한 거고요. 정말 놀랍게도 바이올린이나 첼로 그 활터를 가지고 피아노 안에 현 사이사이를 이렇게 활터를 넣어서 연주를 하면은 그것의 마찰력으로 인해서 때로는 헐겁게 아름다운 배음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부딪혀서 이렇게 좀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악보를 어떤 음을 참 명확하게 배음을 정확하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건드려지는 소리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항상 조금씩 다른 버전의 새로운 버전의 레코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악보는 펜으로 그려야 됐었고 음을 하나하나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지점에서 연주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나 배음의 위치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줘야 되는 그런 것 악보가 필요했어요. 안식의 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은 이제 2013년에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먼 곳에 세상을 떠나시게 돼서 그리워하면서 막 몇 달 동안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올라와서 쓰게 된 작품이에요. 아버님과 저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세상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같이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러나 영혼은 함께 하니까 아버님을 느끼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소프라노가 표현하는 인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보이스 사운드. 어떤 음높이를 특정 음높이를 가진 아름다운 벨칸토 창법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음악도 이렇게 타악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연주자들도 이제까지 부르지 않던 창법으로 불러야 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내는 여러 가지 인성 작품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찬란한 고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손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 기념을 하는 그런 작품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분의 삶을 이렇게 쭉 가면서 7개의 장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분의 인생에 굉장히 좀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어떤 그 뱀 작품이 있어요. 너무너무 삶이 힘든데 내가 이조차도 내가 두려워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 작품을 하면서 제가 제 낭독 파트를 음악과 함께 이제 연주한 부분이 있어요. 삶의 심연을 헤치고 고독하게 살아남은 한 예술가를 생각한다. 가혹한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초월적 상상으로 예술혼을 불태우며 자신만의 신화를 묵묵히 그려갔던 작가에게 고독이란 의미로 충만한 선물이었을까? 카프카 변신을 제가 각색을 하고 그리고 낭독과 테너와 앙상블로 음악극을 만들었어요. 그레고르라는 주인공 벌레로 변신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좀 그런 슬픈 스토리인데 그 당시 카프카도 그 벌레의 형태를 굳이 그 책표지로 쓰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하나로 진짜 벌레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상징적인 것이니까 그레고르가 점점 소외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레고르 씨, 대체 무슨 일입니까? 거기 방 안에서 농성을 하는군요. 그저 예, 아니요 하는 대답만 하고 괜히 부모님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잖아요. 아유,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하면 그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직무유기를 하는군요. 부모님과 사장님의 이름으로 말하겠는데 당장 명확한 해명을 염중히 요구합니다. 그레고르를 제외한 모든 배역을 제가 연기를 했어요. 물론 낭독극이니까 이제 액션을 한 건 아니었지만 표현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사람을 여러 보이스로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연극처럼. 제가 그레고르를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끝에 레퀴엠
안에 리베라메를 집어넣어서 했는데 그런 어떤 한 존재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그 타인과의 관계와 어떤 사회와 가족 안에서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기 시작하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의 그레고르의 느낌이라든가 그런 감정들 음악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은 안에 있는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세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열어놓을 수 있는 게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술적 영감.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 숨 쉬는 것부터 이 호흡, 저의 감정 또는 제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피아노 하나 한 음을 뚱 하고 쳐도 그 자체가 올려주는 그 파장 같은 것에도 굉장한 큰 영감을 받을 수가 있죠. 이건 이래야 한다 라는 형태를 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뭔가가 조금 다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원하는 게 생기니까 표현을 하다 보면은 달라지는 거겠죠. 비 오는 날 구궁에 갔을 때 그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빗소리 있잖아요. 그거 들으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은 그 우주의 음악만큼 아름다운 게 없겠죠.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소리야말로 총체적 예술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제 안을 한번 통과해서 제 나름대로 저의 색으로 표현하는 게 저한테는 음악인 것 같아요.